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먼저 단기유망주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저거 사고 싶었는데 하는 종목군들이 제법 올라버린 바람에 아깝다. 뭐 이렇게 좀 후회했던 분들, 아쉬워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좀 밀렸고 오늘은 특히 코스닥은 약간 투매까지도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라면 뭐 가던 종목들도 조금 내려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좀 시끄러운 얘기들 나오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먼저 단기 우망주. 우리가 아마 하다못해 1분기 안에 20% 이상은 그래도 뜰만한 그런 종목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올림픽에 날개를 달다. 네. 일본 올림픽 뭔가 수혜주를 준비하신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바링하우, 지우링하우. 제가 중국을 관광만 갔다 와서 살짝 뭔 얘기인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 또 중국에서 또 유학도 하고 오셨었는데 자, 내용은 LNG의 거는 기대, LNG 관련주를 좀 준비하신 것 같고요. 자, 어떤 종목들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종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동성화인텍, 펌텍코리아, 배럴. 자, 뭐 동성화인텍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남은 종목군들도 뭐 한두 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단기에 뜰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왜 오늘 이 종목 준비하셨는지 키워드하고 연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송한영 대표님. 바링허우, 지우링허우. 옆에 우리 중국인 한 분 계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 대기실에서 물어봤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바링허우, 뭐 지우링허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무슨?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일가구 일자녀 정책 이후에 80년대 태어난 사람을 바링허우 그리고 지우링허우는 90년대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화장품 문화가 좀 요즘에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70년대생들에서 점점 80년대, 90년대생들로 이렇게 화장품을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해요. 아무래도 시장을 앞서 나가는 그런 젊은 층이니까. 근데 이 펌텍코리아도 기존의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방한 뭐 관련된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초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쪽이면 IT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주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있죠.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주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때마침 차트도 보니까 예쁘장한 흐름을 우리 송관용 파트너님처럼 차트가 좀 예뻐요. 예쁘장한 모습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LNG에 거는 기대, 이 동성화인텍 얘기들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뭐 LNG 수주권도 사실 좀 있긴 있다고 듣기는 건 같은데 그것 때문일까요? 일단 뭐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LNG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요즘 조선주가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 있죠. 그래서 LNG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조선주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알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합병권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LNG 관련돼서는 수주가 나오고 여기서는 실적이 나옵니다만은 프린트 관련돼서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LNG가 시장의 대세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부분은 없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다른 쪽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수급, 소위 말해서 조선주 큰 종목들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을 단기적으로 동성하이텍이 조금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LNG에 거는 기대, 동성하이텍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지난해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전 세계 LNG를 거의 싹쓸이 수주를 했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워낙 뭐 저가 수주였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별로 주가는 뭐 신나게 못 움직였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올해도 LNG 수주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거의 국내 조선사들이 대부분 수주를 또 다 떼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동성 화인텍 뭐 관련해서 충분히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자, 어쨌든 뭐 두 종목 지금 보니까 차트가 둘 다 좀 살아 있다.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 네. 죽어 있는 차트가 있고 조금 이렇게 들어올려 놓고 이렇게 물량 소화를 쫙 하고 있는 좀 살아 있는 차트도 있는데 어쨌든 두 종목 차트는 뭐 차트도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1분기 안에 한 20%는 그래도 뜰만한 내용이 있는가 좀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요. 좀 그럴 것 같으면 이번 위기 좀 기회로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학수 파트너께서 배럴을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1분기에 뭐 때문에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가능성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올림픽의 날개를 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배럴이 올림픽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 이것은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스포츠 의료용품, 특히 이제 수영복, 래시가드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올림픽은 또 동계도 아니고 하계 올림픽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울 때 열리는 그런 스포츠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패션 관련돼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화랑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 가능성에 현재의 주가라면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올해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 관련 수혜주를 찾아라 하고 뭐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연초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배럴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최근에 차트도 살아있네 하는 모습이 오늘 뭐 장 폭락했는데도 안 빠진 거 보니까 힘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들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또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종목 관련된 내용을 살짝 한번 가볍게 듣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펌텍 코리아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뭘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 펌프 기반의 그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펌프 기반의 그 컴팩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돌리면 스포이드가 흡입을 해서 그게 원터치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원터치 오픈 화장품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장품 대비해서 상당히 좀 혁신적인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고 상당히 젊은 층의 호응을 좀 받을 수 있겠고 특히 중국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죠. 이번에 뭐 한한령이 해지가 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펌텍 코리아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화장품 용기를 그렇죠. 특히 펌프 예, 용기를 펌프 기반의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얼추 뭐 상대 비교만 해봐도 지금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 이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기업이 연우라고 하는 기업이 있긴 한데 지금 연우라고 하는 기업이 보면 지금 버는 거 대비 한 15배, 뭐 보통 목표가 20배 이렇게 봤는데 요즘 펌텍 코리아가 지금 보니까 연간 순이익이 지금 보니까 한 200억 정도씩은 내는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시총이 2,300억 대니까 얼추 봐도 뭐 비싸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있다가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 동성화인텍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대부분 알긴 압니다만은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성화인텍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NG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그냥 기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운반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조금 낮추어서 액체 상태로 좀 운반하는 게 편하겠죠. 이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냉제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두 개의 회사만이 지금 국내 조선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NG선의 발주가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LNG뿐만 아니라 육상 플랜트 중에서 셀가스 부분에도 이제 좀 제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이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셀가스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 여기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날씨가 많이 덥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에어컨들 많이 사용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냉매제까지도 일단은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뭐 LNG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유가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셀가스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일단은 또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동성 하이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넘버원인 미국이 원래 뭐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원유 수출 국가로 바뀌었죠. 이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뭐 어마어마하게 셰일가스를 퍼내서 이걸 갖다가 뭐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담아서 이렇게 넘기는 과정 속에서 LNG 선들이 뭐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해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LNG선 발주는 굉장히 많고요. 네, 올해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부분 LNG선들이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그 싹쓸이 수주를 아무래도 LNG선 만드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거의 다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뭐 LNG 보냉제를 생산하는 동성 화인텍이나 한국화분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성 화인텍은 거기다가 또 셰일가스 관련된 일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께 준비한 배럴. 네. 자, 배럴. 갑자기 네. 이게 뭐하는 회사였더라 하고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순간 제가 IT였나 하고 좀 헷갈렸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네. 헷갈리네요. 그죠? 이게요. 회사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수영복 비키니 만드는 회사예요. 좋은 회사네요. 네. 근데 비키니가 이게 얇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 기능성이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름에 그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여름 스포츠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배럴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배럴데이 해가지고 배럴데이에 대한 매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영장 가야 되는데 뭐 입어야 돼요? 래시가드 입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뭐 그 래시가드를 뭘 입어요? 그냥 딱 가서 빨갛게 태우고 뭐 이렇게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그 다음 날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최근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래시가드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올 여름, 그러니까 지난 여름 성수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사실 그 일본과의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 놀러 안 갔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안 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홍콩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홍콩으로 갈 수 있는 뭐 여행객이나 이런 쪽이 다 어디로 빠지냐면 동남아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인데도 동남아 쪽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 있는 여름 스포츠 용품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뭐 그 최근에 활동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 그 캐주얼 스타일의 옷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성장성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뭐 수영복이나 옷 팔아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도 매출도 좀 꾸준하게 늘고 있고 또 매출 대비 어리업체치고는 이익률도 꽤 괜찮은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단발적으로 또 일본 또 올림픽 특수 관련해서 조금 또 수급도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러면 좀 저평가는 좀 탈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으니까요. 자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준비하신 3개 종목 왜 준비했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오늘 아무튼 과제는 네. 어쨌든 1분기 안에 한 20%는 떠줘야 되는데 뭐 이란발 악재 때문에 시장이 혹시나 좀 내려서 이들 기업들이 좀 빠져준다면 좀 더 싸게 사놓으면 더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20% 정도는 뜰만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지 자 뜰만한 내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주가가 하여튼 단기간 한번 붙일 만한 그림 먼저 펌텍 코리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1월 15일 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농산물도 많이 사고 또 미국에서는 뭐 관세율도 좀 인하해주고 또 철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지적재산권 문제 그리고 뭐 기술 강제 이전 문제 그리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은 합의는 이루어졌고 가방에 집어넣을 일만 남았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를 위해서 나 또 베이징으로 날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미국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쨌든
미중 간에 뭔가 잘 해결이 되어야만 강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모멘텀인데 이번에 춘절이 조만간 다가오죠. 춘절 때 중국인들 보면 돈도 많이 쓰죠. 뭐 여행도 가고 또 선물도 하기 위해서 돈을 뭐 대규모로 찾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지준율을 0.5% 정도 인하를 했거든요. 자, 역대적으로 보면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강력한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거나 또는 그런 관점에서 뭐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든가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면 뭐 대출 우대 금리를 사실상 기준금리로 적용을 해서 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은 상당히 좋다. 왜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6%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연준이 추정하는 건 한 4.8%거든요. 네. 그리고 브리킹스 연구원이 추정하는 건 한 4%대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기가 중국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국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죠.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갔던 게 한한령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약간 안 좋았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에 해소가 되죠. 특히 이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시진핑이 이제 날라오잖아요. 1분기 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야 1분기 때는 올 것 같다. 확실히 온다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한한령을 해결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결을 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봤더니 오늘 사실 웬만한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네. 일부 뭐 방산주나 뭐 일부 유가 관련주들 말고는. 자, 그럼 이제 순환매가 돌 만큼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CES가 열리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게 되는데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돌 만큼 돌았으니까 이번에 돌면 다음 이슈가 어떻게 되겠는가? 1월 15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을 봤더니 기존의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바링허우, 지우링허우. 신세대들이 중국에서 화장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혁신적인 것을 원하고 이 바로 펌텍코리아가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관정 대표님께서 가끔 이제 집에서 주식 공부하다가 조금 정신이 좀 혼미하고 하면은 혼자서 기타를 들고 막 노래를 하고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참 발음이 좋으세요. 우리 같이 버스킹 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홍대 앞에. 무슨?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노래방에 가서 그럴까요? 자, 아무튼 지금 펌텍코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중국 소비주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1월달 CES, 2월달 MWC 때문에 IT 쪽 요즘 뭐 관심 많이 받고 있고요. 또 1월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또 바이오 관심도 많은데 사실 중국 소비주들도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뭐 지금보다 힘들었던 것보다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쨌든 간에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화장품을 포함한 이 중국 소비주들 쪽에 관심이 몰리게 되는데요. 자,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첫 번째 1월 15일 날 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서명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또 미중 정상회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 가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2단계 무역 합의가 또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춘절을 앞두고 또 지준을 인하한 부분들도 좀 중국 소비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진핑 방안.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니까. 예, 그렇죠. 자박을 이뤘습니다. 방안이 어쨌든 간에 올해는 좀 있지 않을까. 이래서 한한령 와인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주가 한번 뜨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지난해 2019년도에 한 220억 정도 번 것 같고요. 올해 좀 추정치가 한 250억 정도는 뜨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화장품 용기업체도 한 12배, 15배는 주니까 뭐 2,500억 기준 한 20에서 50%는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2,300억이니까 좀 무난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동성 화인텍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개인적인 궁금사긴 한데 우리 강유혁 파트너 사모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네. 머리를 일부러 그렇게 염색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고기를 하얗게 혹시 사모님이 남겨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컨셉을 바꾸신 것 같아서. 매주 컨셉은 바꾸고 있는데. 아니 혹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컨셉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식 말고 이런 그 얼굴 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컨셉 잡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방송 끝나자 사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좀 젊게 보이려고 컨셉을 잡는데 좀 들어 보이게 컨셉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보고 계시면 또 화를 내겠다. 자, 동성 화이트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일단 LNG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우리를 많이 따라오고 있다. 조선 업종에서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들이 한 2개 정도의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LNG 선을 따라오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예전에 이제 카타르였나요? 거기서 일단 LNG 선 발주할 때 일본이 거의 뭐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경쟁 국가가 중국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예전에 좀 많이 줘서 우리 그 조선 기업들하고 LNG 선 발주 부분을 한번 붙었는데 중국이 그걸 따갔어요. 따갔는데 얘네들이 만들다가 우리 못 만들겠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조선사에 와서 다시 이게 시간이 더 걸리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하나가 있었고 중국에서 LNG선을 발주해간 다음에 1년인가요? 있다가 이 LNG선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는 그러한 부분들도 생기면서 지금 대부분 이제 LNG선 발주 자체는 중국을 주기보다는 대부분 한국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LNG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산탄소 감축 부분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썼던 게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소를 어떤 식으로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봤더니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생산해? 태양광, 풍력, 지열, 조열 이런 신재생에서 한번 생산해 보자라고 했더니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보다 이쪽에 일단은 그 발전소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몇 배? 2배 정도나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꼼수가 아니라 이제 적절한 생각을 해낸 게 석탄을 태우니까 CO2가 많이 배출되니까 차라리 LNG라든지 LPG를 태우자라는 쪽으로 지금 전환이 돼서 복합 화력 발전소가 지금 시장의 대세로 전 세계의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부분에 대한 수요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LNG선 발주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대로 국가별로 경쟁을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경쟁 국가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 가지고 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면 LNG 관련돼서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강자는 대우조선해양이 될 겁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부분은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육상 플랜트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말씀해 드리면 지금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님이 대우조선해양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우리가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동성화이텍에 먼저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아무리 이제 그 LNG 선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화이텍이 본행제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원래 공장에 캐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실적이 증가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번에 지금 캐파를 이 본행제 부분에서 캐파를 거의 2배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실적은 정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송 대표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20년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IT라든지 심지어는 5G 관련된 장비주들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가 터지고 있는 조선주는 지금 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다음에 터질 종목은 동성화이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글로벌 LNG선에 대한 수주를 싹쓸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거의 대부분의 LNG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도 LNG 발주가 꽤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국내 조선사가 다 수주를 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NG 본행세를 생산하는 동성화이텍 지금 지난해 한 190억 번 것 같고요. 올해 내년 분위기가 봤을 때는 수주 잔고만 놓고 봐도 올해 한 300억 원 넘길 거다라는 분위기고 내년에는 또 400억 넘길 거다라는 분위기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3, 4천억 원 들어가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2,800억대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1분기 안에 좀 뜨려면
뭐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단기에 그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는 그 기간이 좀 있는, 그러니까 기간이 짧게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단기 쪽으로 가려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적으로 손에 잡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배럴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렇다고 뭐 그 IT나 IT 부품처럼 갑자기 막 늘어나고 뭐 이런 그 실적은 아니고 꾸준하게 늘어가는 그런 실적이었었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늘었고요. 뭐 적정 부분입니다. 그죠? 영업이익도 한 21%좀 늘었고 순이익도 한 22%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나 이런 것, 이 부분들이 뭐 해외 이슈나 아니면 기관들의 매도 이런 요쪽 요건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고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실적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배럴이 또 뭐를 하냐면요, 여름 스포츠용품, 의류용품, 워터 스포츠용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뭘 또 만드냐면요, 워터 스포츠를 또 이렇게 활동할 때 지금 그 화장품을 좀 많이 발라야 돼요. 네. 선블록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딱 닿으면 지워지는데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업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에 실제 중국 쪽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4분기에는 그러니까 요번에 4분기에는 배럴데이 해가지고 연매출 한 600억 정도 돌파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 매출 이후에 4분기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실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1월 달 들어오고 2월 달 들어간다.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활동성이 필요한 이런 의류나 의복 쪽으로 발전이 들어간다면 배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10,000원대의 가격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20,000원대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배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고 있는 래시가드가 배럴이에요. 네, 좋은 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이 가끔 수영장 갈 때 입는 래시가드가 배럴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스포츠용품, 네, 특히 의류, 네, 스포츠용 의류 전문 업체고요. 특히 이제 뭐 수영장에서 입는 이런 고기능성 워터 스포츠용 관련된 의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이익은 꾸준하게 늘고 있네요. 보니까 지난해도 한 8, 90억은 번 것 같고 올해 100억 좀 넘길 것 같고 내년이면 한 15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무도 뭐 지금 올해 또 일본 올림픽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최근에 약간 수급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